장기들의 힘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많이 판매되는 단순한 기능식품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내 몸의 면역력을 지키는 장기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겠죠. 면역 장기인 골수와 간, 장, 림프절의 건강 상태를 꼭 챙기는 겁니다. 골수는 온몸에 이 면역세포, 적혈구뿐만 아니라 백혈구, 면역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골수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이 골수를 튼튼하게 할까? 또 이 골수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장기가 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이 또 곧 골수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간은 정말 특별한 영양소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간이 튼튼해질 수 있는데요. 특별한 영양소이지만 결코 비싸거나 어렵게 구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바로 간세포를 튼튼하게 만드는 간세포의 재생을 돕는 성분들은 비타민 A, C, E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성분들입니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폴리페놀, 레스베라트롤 그런 항산화 식물 영양소들이 간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이런 음식들을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간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장이 또 면역력의 80%를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꼭 섭취하는 겁니다. 장 건강에는 장내 미생물이 늘 먹이를 필요로 합니다. 장내 건강한 유익균들이 늘어나야만 디스바이오시스나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인 펙틴이나 해조류에 들어있는 알긴산,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돼지 감자나 우엉에 들어있는 이눌린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들이 장내에 꼭 필요한 건강 상태를 만들어주고 또 건강한 미생물의 먹이로도 작용을 합니다. 포스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단세지방산 같은 성분들이 대장 상피세포에 또 영향을 공급하면서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내에 수많은 면역 세포들이 있잖아요.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게 잘 조성이 돼야 장내 면역 세포들이, 림프구들이 또 건강하게 성장, 성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내 건강을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림프절, 림프순환 역시 노폐물을 잘 빼내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6잔 이상의 좋은 물을 마시면서 또 간단하게 스트레칭이나 걷기 같은 운동을 하는 것, 이것이 림프순환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한 6잔, 7잔 정도의 물을 마시고 또 과일과 채소류, 해조류, 또 견과류 이런 자연의 식물들을 통해서 건강한 면역 장기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음식들의 섭취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건강한 면역력을 만들 수 있는 면역 밥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절대 가공식품은 조심해야 됩니다. 가공식품을 정말 습관적으로 드시거나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드신다면 우리가 질병을 절대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드시는 상황들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해독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시 완전히 소화시키는 겁니다. 불완전 소화를 시키면 소화 불량이 되면 그만큼 독소가 또 발생이 됩니다. 몸에 독소가 축적되면 간과 장, 림프에 독소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 소화하는 식사법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기와 유제품을 최소화하는 밥상을 추천드립니다. 인체는 고기, 우유, 유제품을 완벽하게 소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정량 좀 제한을 하시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최소화할수록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고기, 우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은 녹황색 채소와 버섯류, 견과류, 콩류에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 고기 유제품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한 식사를 하자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는 많이 먹는 반면 이것을 태우는 효소의 원료가 되는 조효소 성분, 즉 비타민과 미네랄은 결핍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은
과일과 채소와 함께 좋은 수분과 식이섬유를 동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 채소를 충분히 드시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5번째로는 면역 장기의 핵심인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밥상을 드시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가 호흡기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또 나쁜 그런 세균들도 음식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소화기 점막을 통해서 더 감염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점막이 약할수록 감염이 더 많아지고 점막이 튼튼할수록 염증을 이겨내는 힘이 강하다는 거죠. 이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들은 노란색 음식입니다. 노란색 음식 하면 단호박이나 바나나, 망고나 살구 이런 음식들을 떠올릴 수가 있고요. 이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비타민 A의 전구체가 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즉 점막을 튼튼한 세포로 재생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점막을 튼튼히 하자, 점막을 튼튼히 하는 음식들을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로 면역 밥상을 잘 구성을 하시고요. 호흡이나 스트레칭을 통해서도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음식 2가지가 있는데요. 아침에는 과일을 드시고 저녁에는 좋은 기름으로 볶은 채소 볶음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침에 과일은 간과 장을 해독시키면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저녁에 채소 볶음을 드실 때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으로 볶아 드신다면 우리 인체 면역력에 중요한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존 같은 세계 장수 마을이 있는데요. 꼭 많이 먹는 음식이 바로 올리브 오일로 볶은 채소 볶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채소와 풍부한 지방을 함께 먹는 것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과일 값이 많이 비싸서 건과일을 또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건과일은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일 속에 들어있는 상당히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과일 수분입니다. 이 수분은 맹물이 아닙니다. 이 수분 안에는 굉장히 고급 비타민과 미네랄이 섞여 있는데요. 이것을 다 날리고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 영양소가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과일을 말리게 되면 당분이 굉장히 농축이 됩니다. 그래서 당 수치가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수분과 함께 섭취할 때는 혈당 상승이 빠르지 않은데요. 아주 농축된 당분이 많은 건과일을 드시게 되면 혈당 상승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건과일보다는 저는 냉동과일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생과일보다는 영양소가 좀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극적인 차이는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과일 값이 많이 비쌀 때는 냉동과일, 냉동 블루베리 이런 것도 많이 드셔도 괜찮거든요. 이런 것들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약으로 인해서 현재 소화가 어렵고 몸이 좀 불편할 때에는 소화가 아주 쉬운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너무 배고프지 않다라면 저는 금식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소화가 쉬운 음식으로는 2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과일입니다. 과일의 경우에는 소화 요소가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몸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고 위장이 좀 상태가 안 좋다. 이럴 때는 그냥 과일 하나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하나만 드셔도 좋습니다. 2번째로는 좀 소화가 안 될 때는 누룽지와 간단한 반찬 1-2가지만 간단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룽지의 경우에는 밥을 해서 한번 태운 후에 이것을 또 물에 끓인 거기 때문에 이 밥을 태웠을 때 발생하는 탄소 구멍으로 인해서 해독작용도 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누룽지는 일단은 좀 많이 말랑말랑해져 있기 때문에 소화가 쉬운 형태잖아요. 많은 분들이 누룽지를 먹을 때 소화가 편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반찬 말고 1-2가지만 간단하게 김치 하나 정도 해조류 그냥 1-2가지 정도 해서 누룽지와 간단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기관지가 약할 경우에 꼭 드시면 도움이 되는 좋은 영양소가 있습니다. 기관지도 미세한 통로이고 또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잘못 섭취하거나 침을 잘못 삼킬 때에도 쉽게 사례가 들리기도 하죠. 일단 기관지 자체가 탄력 있고 튼튼한 상태, 또 점막이 튼튼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천식이 있는 분들의 경우 이제 기관지 자체가 약해지기도 하고
호흡이 답답하고 불편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사과와 양파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데요. 이 퀘르세틴은 혈관 건강도 지켜주고 또 항산화, 항염작용, 당뇨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퀘르세틴이 농축된 영양 성분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과와 양파, 양파즙 이렇게 많이 드시기도 하잖아요. 음식으로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서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 드실 때 기관지 건강, 또 점막 건강, 또 때로는 아토피 알러지 같은 면역 불균형 상태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하면은 여러 좋은 효과를 떠올리지만 이 퀘르세틴 성분으로 인해서 면역력도 지켜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항생제 처방을 잘 받기 쉬운데요. 오래 먹지 말라는 그런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왜 병원에 가면 이렇게 항생제를 많이 처방받게 될까요? 여러분, 병원이라는 공간은 그대로 설명하면 병이 있는 집이란 뜻이죠. 병원은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수많은 균들도 함께 오게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포도당 그린길 주사만 맞아도 그 안에 또 항생제가 들어 있습니다. 2차적인 그런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 처방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이 피부에도 미생물이 살고 있고 우리 구강에도 미생물이 있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질 건강을 지켜주는 미생물이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미생물들이 균형이 깨지면, 즉 나쁜 세균이 증가하고 건강한 세균이 줄어들면 피부 장벽도 약해지고 여성들의 질 건강도 약해져서 다양한 세균 질환, 칸디다 같은 곰팡이성 질환들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장내에서도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또 질병이 걸리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죠. 온몸에 이 방어하는 면역력이 동시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은 항상 조심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좀 더 드시는 것보다는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과일이나 채소, 해조류, 버섯류, 견과류 같은 음식을 더 좀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겠죠. 저의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부득이하게 다녀온다 할지라도 항생제를 굳이 좀 많이 선택하지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건강한 세균과 면역력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조심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냥 항생제를 의뢰 처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